나는 그날 칼을 쥐고 가족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 아이 좀 봐라고 울리자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그날의 피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뼈를 파고드는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지하철에서 내리며 코트깃을 세우고 오랜만에 찾는 우리 집 골목으로 들어섰다. 5년 만이었다. 군대 제대 후 해외로 나간 지 가족과의 연락은 뜸해졌다. 아니, 뜸하다기보다는 피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돌아왔다. 복수를 위해. 집 문을 두드리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평소와 같은 따뜻한 톤으로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 눈빛이 변했다. 놀라움, 그리고 긴장.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였다. 거실로 들어서니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다. 아버지, 형, 그리고 형수 근지. 그들이 나를 보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눈은 피했다. 형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은지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는 척 등을 돌린 채였다. 오랜만이네. 민준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앉아라. 밥 먹었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평범한 가족 식사, 하지만 그 평범함이 역겹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가족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으니까. 식사가 시작되자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형이 먼저 물었다. 해외 생활은 어땠어? 잘 지냈어. 나는 대답 대신 은지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했다. 세련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나는 알았다. 형수, 오랜만이야. 내가 말하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민준 오빠, 네 반가워. 목소리가 가늘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민준아, 은지 좀 봐라.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좀 봐라.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은지를. 내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지, 그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웃음이 나왔다. 이 미친 상황이. 왜 그래? 앉아라. 아버지가 재촉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민준 오빠. 그녀가 속삭이듯 불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5년 전, 그 비오는 밤, 형의 결혼식 직후, 은지가 내 방으로 온 그날.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던 순간. 그리고 그 후의 배신. 형이 알았고 가족이 나를 버렸다. 나는 해외로 쫓겨나듯 떠났다. 그 모든 것이 이 식탁 위에서 되풀이되는 듯 했다. 나는 테이블을 확 내리쳤다. 그릇이 튀어올랐고 김치찌개가 쏟아졌다. 봐라. 이 새끼들이. 은지를 봐라. 그년이 뭘 했다고. 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아, 미쳤어. 형이 벌떡 일어났다. 얘야, 이 새끼가. 가족 앞에서 무슨 짓이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은지를 노려보며 너 때문에 내가 다 잃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좀 봐라.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민준아. 그건 오해야, 오해.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오해로 5년을 보냈다. 직장도, 친구도, 사랑도 잃었다. 해외에서 홀로 버티며 매일 밤 그 배신을 곱씹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서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화려하고 잔인한 도시. 나는 노트북을 열고 5년간 모은 자료를 펼쳤다. 은지의 비밀, 형의 약점, 아버지의 숨긴 과거. 모든 것이 여기 있었다. 복수는 계획대로. 하지만 그 계획이 가족을 파괴할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내려와. 이야기하자 나는 내려갔다. 거실에는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다. 은지가 없었다. 어디 갔어? 내가 물었다. 형이 대답했다. 회사에. 바빠,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는 피하려고 도망쳤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일, 미안하다. 하지만 민준아, 내가 오해한 거야. 은지는 좋은 아이야, 좋은 아이. 나는 웃었다. 아버지, 그 좋은 아이가 형을 속인 거 아세요? 아니, 나를. 침묵. 엄마가 울먹였다. 민준아, 그만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역겨웠다. 가족. 가족이 나를 버렸잖아. 그날 형이 너 때문에 결혼 못해라고 소리치던 거 기억하세요?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내가 먼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맞다. 내가 먼저 은지와.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다. 술에 취해 결혼식 파티 후 은지가 유혹했다. 그리고 형이 사진을 찍어 증거로. 그는 나를 쫓아냈다. 형, 그 사진 아직 가지고 있지? 보여줄까? 아니면 내가 보여줄게. 형이 벌떡 일어났다. 야, 이 미친 새끼. 그걸 왜 꺼내?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키가 입안에 고였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달콤했다. 복수의 첫맛. 엄마가 울부짖었다. 그만. 제발. 아버지가 형을 말렸다. 민호야, 앉아. 민준아, 너도. 나는 피를 닦으며 말했다. 이게 시작이야. 내가 돌아온 이유. 은지의 비밀, 다 털어놓을 거야. 그들은 모른다. 은지가 회사에서 횡령을 저지른 증거. 형의 회사, 그녀가 재물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해외에서 해킹으로 그걸 알아냈다. 5년의 고통을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 은지가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민준 오빠, 이야기 좀 해. 그녀가 나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바람이 불었다. 오빠, 미안해. 그날 일, 나도 후회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그 안에 썩은 부분이. 후회. 그 후에 내가 형한테 뭐라고 했어? 민준이가 먼저 유혹했어라고?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지키기? 웃기지도 않았다. 은지야, 내 비밀 알아. 회사 돈 10억 원 어디 썼어? 내 애인한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떻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증거사진을 보여주었다. 5년 동안 너만 생각하며 모았어. 이제 갚아.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오빠. 용서해. 내가 다 갚을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용서. 그건 안 돼. 하지만 선택권 줄게. 형한테 말할래. 내가 할래. 그녀가 떨었다. 내가 할게. 저녁, 가족 모임. 은지가 고백했다. 여보, 나 회사 돈 좀 썼어. 미안해. 형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10억. 미쳤어. 아버지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는 기절하듯 쓰러졌다. 나는 지켜보았다. 이 혼란이 복수의 첫 단계. 하지만 내 안에서 죄책감이 싹 텄다. 정말 이게 옳은가? 밤이 깊어지자 나는 형의 방으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형은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형, 아직 안 끝났어에 내가 속삭였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그의 서랍을 열었다. 그 사진이 나와 은지의 키스 장면. 불태웠다. 증거가 사라지자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집은 전쟁터였다. 형은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 전화해 은지를 해고시켰다. 이런 여자가 재물을 맞다니. 그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은지는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다. 엄마는 병원에 실려갔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무슨 일.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복수가 현실이 된 순간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민준아, 이게 내가 원한 거냐?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그의 눈은 피곤하고 주름이 깊었다. 나는 커피 잔을 들고 다가갔다. 아버지, 원한 거? 5년 전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 오해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내 형 결혼이 중요했어? 가족의 명예가 명예. 그 단어가 웃겼다. 명예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고? 은지가 형을 속인 거 아시면서.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알았어. 하지만 은지가 임신했어. 그때 충격. 임신. 은지의 뱃속에. 누구 아이예요? 형이. 아니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형의 아이야. 하지만 내가. 그 사진 때문에 은지가 자살 시도했어. 자살. 그 소식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유혹의 시작이었지만 그녀도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나를 희생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섰다.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 가족을 더 망치지 마.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이미 망쳤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집을 나섰다. 서울 거리로. 강남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다음 타겟, 형의 회사, IT 스타트업. 최근 상장 준비 중. 은지의 횡령이 발각되면 주식 폭락. 나는 익명으로 증거를 유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들었다.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해외에서 보낸 5년.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분노는 독이다라고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이제 그 독이 가족을 삼키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의 번호. 오빠, 만나자.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나는 동의했다. 한강공원에서.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코트가 바람에 날렸다. 오빠, 그 증거. 부탁해, 없애줘. 아이가 있어? 내 조카. 그 단어가 나를 흔들었다. 은지야, 왜 그랬어? 왜 나를 유혹했어?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형이 나를 강요했어. 결혼 전에 민준이랑 재미 좀 봐라고. 장난처럼.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강요. 형이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증거 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메시지. 보여줄게. 그녀의 핸드폰에 형의 텍스트. 은지야, 민준이랑 해봐. 그놈 약점 잡자의 충격. 형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왜? 형제간의 질투. 사업에서 내가 더 똑똑했기 때문에? 나는 은지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피해자였어. 하지만 내 안의 분노가 방향을 바꿨다. 이제 형을 향한. 함께하자. 형을 무너뜨리자. 그녀가 놀랐다. 오빠. 정말 우리는 손을 잡았다. 동맹. 복수의 새로운 파트너. 집으로 돌아오니 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어? 은지랑. 그의 눈에 의심.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형수랑 이야기했어. 내 비밀에 대해 형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년이 뭐라고? 그는 은지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회사 서버 해킹. 내가 해외에서 배운 기술로.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IT 스타트업 횡령 스캔들. CEO 안에 연루 주식은 폭락했다. 형의 회사는 파산 직전. 그는 집으로 달려왔다. 이 새끼. 내가 한 거지.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형, 내가 먼저 시작했어. 5년 전 그 함정. 형이 웃었다.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전쟁이 시작됐다. 형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은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엄마는 나를 피했다. 나는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홀로움 속에 힘을 느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파산 소식이 난 후 형은 변했다. 더 이상 화난 형이 아니었다. 차가운, 계산적인 눈빛.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이야기하자. 술 한 잔. 나는 동의했다. 이태원 밖 어두운 조명 아래 위스키 잔이 채워졌다. 형, 이제 와서 뭐? 내가 물었다. 형이 웃었다. 내가 이겼어. 회사 망했어. 하지만 알지. 가족은 망하지 않아. 그의 말에 나는 잔을 기울였다. 가족. 이미 망했어. 아버지 병원비. 누가 내? 형의 눈이 번뜩였다. 나 은지 이혼하면 재산 다 내 거야. 재산. 형은 회사 말고 아버지의 유산을 노렸다. 아버지, 그 사업. 내가 망친 거 아세요? 형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몰라. 하지만 내가 증거 유출한 거 증명할 수 있어? 위협. 나는 예상했다. 형, 내 메시지. 은지가 가지고 있어. 민준 함정 그거.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년. 배신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먼저 배신했으니까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화해가 아니라 휴전. 집으로 돌아오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형이 위험해. 나한테 연락 왔어. 입 다물지 않으면 아이 데려간다고. 아이. 그 단어가 무거웠다. 은지야, 도망쳐. 내가 도와줄게. 그녀가 울었다. 오빠, 나 사랑했어. 그날 진심이었어. 사랑.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도.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병원을 찾았다. 중환자실 앞 엄마가 앉아 있었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의사 말로는? 회복 어려워. 나는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내 복수 때문에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아냐. 내 아빠가. 과거에 숨긴 게 있어?
내 형, 어렸을 때부터 질투했어. 내가 더 영리해서. 과거. 아버지의 비밀. 뭐예요? 말해주세요. 엄마가 속삭였다. 아버지, 사업하다 비쳤어. 내 형이 은지 돈으로 갚으려고. 횡령 유도했어. 모든 것이 연결됐다. 형이 은지를 이용해 가족 빚을 메우려 했고 나를 희생양으로. 엄마, 왜 이제야? 아버지가 깨어났다. 민준아. 왔구나. 이 그의 목소리가 가늘었다. 나는 병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왜 형을 감싸셨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형제 싸움, 안 된다고 믿었어. 하지만 내가 고통받은 거 미안하다. 그 순간 내 분노가 녹아내렸다. 용서. 아니, 여전히 아팠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오늘 밤 만나자. 끝내자. 그는 왔다. 한강 다리 아래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형, 아버지 아파. 내 탓이야. 형이 웃었다. 내 탓이지. 내가 유출했으니까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피가 흘렀다. 형이 나를 다리 난간으로 밀쳤다. 죽어버려, 이 새끼. 나는 반격했다. 형을 넘어뜨렸다. 형, 왜 나를 미워했어? 형이 헐떡였다. 너 항상 아버지 사랑받았어. 난. 그림자, 질투. 그 단순한 감정이 우리를 파괴했다. 우리는 누워 하늘을 보았다. 형, 그만하자.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다음 날 은지가 사라졌다. 아이와 함께. 형의 메시지, 은지 잡았어. 내가 원하면 데려와. 이 협박. 복수의 고리가 다시 조여왔다. 나는 경찰에 갔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홀로 그녀를 찾아 나섰다. 제주도. 은지가 숨은 곳.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은지의 메시지, 오빠, 여기 있어. 형이 쫓아와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해안마을로 향했다. 작은 펜션. 그녀가 문을 열었다. 오빠, 아이가 그녀 품에 안겨 있었다. 4살쯤 된 소년. 내 조카. 민준아. 그녀의 눈에 안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형이 나를 위협했어. 재산 분할 때문에. 은지가 말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은지야, 왜 도망쳤어? 이혼하면 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이 때문이야. 형이 데려가면 나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부드러운 뺨. 내가 지킬게. 하지만 밤이 되자 형이 나타났다. 검은 SUV에서 내린 그는 총을 들고 있었다. 은지. 아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 앞을 막아섰다. 형, 미쳤어. 총. 그는 웃었다. 내가 망친 거야? 다. 우리는 대치했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형, 내려놔. 경찰 불렀어. 거짓말. 하지만 그는 흔들렸다. 민준아, 같이 가자. 돈 많아. 해외로 우돈. 그는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형, 그 돈 아버지 빚 갚은 거잖아. 형의 눈이 커졌다. 누가?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이 떨어졌다.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동생. 나의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를 안았다. 형제의 포옹. 하지만 내 안에서 복수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형, 감옥 가야 해. 횡령, 위협.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경찰이 왔다.
제본 내가 한 형은 체포됐다. 은지는 안도했다. 오빠, 고마워. 우리는 키스했다. 이번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하지만 그 키스는 짧았다. 뉴스, IT CEO 체포 가족 내부 분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 재발. 장례식. 검은 옷차림의 가족. 엄마가 울었다. 은지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형은 수갑차고 교도소에서 왔다. 민준아.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를 보았다. 형, 이게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내 복수가 가족을 영원히 바꿨다. 은지와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삶, 하지만 밤마다 악몽. 아버지의 얼굴, 형의 눈물.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상처였다. 장례 후, 집은 텅 비었다. 엄마는 시골로 내려갔다. 은지와 아이, 나만 남았다. 우리는 형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 고층. 화려하지만 공허. 오빠, 우리 결혼하자. 은지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형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정. 형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횡령과 협박 혐의 판사의 목소리. 증인으로 나온 은지. 네, 제 남편이 강요했습니다. 형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거짓말, 그의 고함. 나는 증언대에 섰다. 형, 당신이 민준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증거 여기, 메시지, 사진 복원한 것. 배심원들이 속삭였다. 형의 얼굴이 창백. 민준아. 왜? 그의 눈에 절망.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판결 10년 징역. 형이 끌려갈 때 그는 나를 보았다. 배신자 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집으로 돌아와 은지와 아이를 안았다. 이제 행복하자. 하지만 행복은 멀었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유령, 형의 주먹.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용서하세요. 용서. 형을. 은지를. 어느 날 엄마가 왔다. 민준아, 내 형 자살 시도했어. 의 충격. 교도소에서. 왜? 엄마가 울었다. 내 탓이라고 해. 내 복수가 형을 파괴했다. 나는 교도소를 찾았다. 철창 너머 형은 야위었다. 형, 내가 불렀다. 그는 웃었다. 왔어. 죽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미안해. 우리는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편애. 형의 고독. 민준아, 용서해. 나도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나도 미안해. 용서의 순간. 하지만 너무 늦었다. 형의 상처는 깊었다. 은지와의 결혼. 작은 예식. 아이가 반지꽃을 뿌렸다. 아빠, 그는 나를 불렀다. 그 소리가 치유였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언론이 우리를 쫓았다. 배신의 가족 은하는 직장을 구했다. IT 보안. 아이러니. 밤, 은지가 속삭였다. 오빠, 사랑해. 나는 안았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남아있었다. 복수의 대가. 1년 후 삶은 안정됐다. 아이는 유치원, 은지는 카페 일, 나는 회사원. 하지만 평화는 깨지기 쉽다. 형의 편지, 민준아, 풀려날 거야. 7년 감형의 그는 돌아온다. 두려움. 은지야, 어떻게, 그녀가 말했다. 직면하자. 용서로. 형이 출소했다. 집으로 왔다. 야위고 회색 머리. 형, 내가 문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다 우리는 않았다. 엄마가 요리했다. 가족 식사, 이번엔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긴장. 민준아, 사업 다시 시작할게. 함께 형이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 생각해볼게 밤, 은지와 이야기. 오빠, 기회야. 치유에 나는 동의했다. 새 회사, 형과 나 은지의 도움. 성공. 하지만 고백의 밤, 형이 말했다. 그날 아버지 빚 내가 갚아줬어. 몰랐지? 충격. 내 해외 돈, 은밀히. 형, 돼. 내가 가족이니까. 모든 것이 용서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 안의 흉터는 남았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대가를 치렀다. 가족은 재건됐지만 영원히 변했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게 희망. 나는 창밖 서울을 보았다. 밝은 불빛. 이게 끝이야.